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상가임차 권리금 매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, 지금 여기 일단 좀 그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그림을 보면 이 임대인이 있어요, 임대인이. 임대인이 있고, 지금 임차인이 이 상가에서 5년 5개월을 썼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5년 5개월 만에 그 지금 그림상을 보면 임차인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. 그러면서 권리금 매매를 했다고 하면서 권리금 매매로 이 상가를 쓸 수 있게끔 임차를 이럴 경우에 거부할 수 없죠. 법이 뭐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. 자,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.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, 첫 번째, 권리금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궁금한 거는 5년 5개월 동안 지금 그 임대차를 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가 왔다.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여기 보시는 4년 7개월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,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다시 10년 동안 그 계약 기간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, 이게 궁금한 거예요. 이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. 왜냐면 본인이 이걸 딱 거부하고 본인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장사가 잘 되나 봅니다. 장사가 잘 될 경우 보통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죠. 자, 요거는 잠깐 법을 좀 잠깐 볼게요. 이게 뭐냐면, 자,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약국 판례도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,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그 임대차 계약을 요구했을 때, 그거를 새로운 그러니까 임차인이 교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럴 경우에 권리금 방해 못 한다. 권리금 지급받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요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.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. 요거 판례가 있습니다. 이게 판례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천에 200만 원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쓰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3천에 300만 원을 올려달라 해서 이 사람이 너무 비싼데? 하고 이거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, 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로 봐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, 이 판례가 잠깐 있어서 이 판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판례 보면 요즘 요 판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것 같고, 이거가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봤던 요겁니다. 요거 예, 요 판례가 있었거든요.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고요. 여기 이 내용이요. 판시사항이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긴데, 기존의 월차임보다 40% 넘게 인상된 액수의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네요. 네,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의 그 권리금 매매 부분이 소위 이제 무산됐을 거예요. 그 무산됐던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. 여기 지금 내용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.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.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별개의 임차인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이 해당하는 신규 임차인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4년 7개월만 있다가 나가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. 이 임대인 입장에서.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대차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보는 거예요. 권리금 매매로 해서 이 부분이 인수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.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5년 5개월에 또 다시 10년을 줘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안타깝죠.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인수를 해서 이제 소위 보증금 돌려주고 본인이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좋을 수 있는데,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. 이 권리금 회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기간도 이제 10년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죠. 그런데 지금
유일하게 지금 임대인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그 권한이 있는 게 권리가 있는 부분은 차임 등의 그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. 예, 그래서 차임 등에 대한 증감 청구권은 대통령령이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.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1년 단위로 5%씩은 계속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또 맞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그때 다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주변 시세에 뭐 대비해가지고 너무 현저하지 않게 해가지고 현저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시 체결을 하고 10년의 그 임대차 기간을 또 보장을 해줘서 연장을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그림상으로 보는 그 연장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5년 5개월에 플러스 뭐 4년 7개월 합쳐서 10년에 대해 전체 10년이 아니고 5년 5개월 플러스 다시 또 10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권리금 매매에 대한 제가 방송을 한 몇 번 했는데, 지금 이 케이스가 사실 좋지는 않은 거죠. 뭐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또 다시 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면서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상황인 거니까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